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TV를 통해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황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목소리. 시집 가서 이제 멀리 떨어져 살던 큰딸이 친정을 찾아왔을 때 드는 기분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했던 공간도 조금 낯설고 분위기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KBS에서 자주 못 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프리 전향을 언제 하셨던 거죠? 제가 이제 퇴사를 한 게 2015년이니까요. 이제 올해로 꼭 10년이. 진짜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됐다고요? 네, 저도 엊그제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간 너무 빠르다. 그런데 사실 이제 KBS에 출연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이제 횟수를 세어보니까 아침마당이 4번째로. 아, 네. 지난 10년 사이에. 10년 동안 네, 네. 4번밖에 안 그렇게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에이.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오늘같이 소중한 날 아침마당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아침마당 생방송인데 오랜만에 생방송 떨리진 않으세요? 살짝 좀 긴장은 되는데요. 사실 아침마당은 제가 이제 KBS 아나운서 직원 시절부터 너무나 이제 애정을 갖고 있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이제 다양한 특집 방송에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네. 이제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방송이어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편한 마음으로 네, 함께 했습니다. 아유, 걱정 마세요, 선배님. 네, 근데 믿습니다. 황수경 선배는 시절에 네. 키 맞는 분이 김재원 아나운서밖에 없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좀 키가 있다 보니 네. 이제 사실 남자 MC와 같이 진행할 때는 이제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와 함께 할 때만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네네. 네, 하이를 신었던 그런 기분 좋은 추억을 이게 갖고 제가 옆에 있습니다. 서면 이런 그림이 아, 나오거든요. 오랜만에 서나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요런 오랜만에 요렇게. 네, 이런 느낌. 또 유일하게 그러니까. 제가 딱 오늘 좋네, 힐을 딱 좋네. 신었음에도 이렇게 잘 어울릴 그러니까 수가. 이거 예. 온갖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했던 네.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네, 아이고 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니 선배님 저 근데 큰 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더 작아 보여요. 네. 커요. 지금 그러면은 꽤 높은 힐을 신고 있거든요. 제가 좀 기이하게 큰 걸로 하겠습니다. 아, 기이하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23살의 나이에 이제 공채 19기 아나운서로 KBS에 입사를 해서 이제 22년을 이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젊음 그리고 아나운서로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온 시간들이 이곳 KBS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나운서 황수경을 있게 해준 KBS 그리고 제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줬던 KBS 그 안에서의 치열하고 고마웠던 22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 이름과 함께 많은 분들이 열린음악회를 먼저 떠올려 주시는데요. 사실 아나운서로서의 시작은 뉴스였습니다. 뉴스. 아나운서가 된 이유도요. 9시 뉴스 앵커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야. 네, 저는 그 심야 시간대 세계 톱뉴스라고 하는 10분짜리 뉴스로 시작을 해서 오전 6시 뉴스 광장 그리고 저녁 7시 뉴스 네트워크를 거쳐서 입사 4년 만에 9시 뉴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사진 잠깐 보셨었죠? 와. 네. 아니, 너무 풋풋합니다. 풋풋하다고 하기는 그 노안인 게 너무 여실히 그게 드러나는 아니라 얼굴이라. 헤어스타일이 그래서 네. 그렇지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그래서 그렇지 네. 얼굴은 아주 뺑뺑하고 뭐 지금도 예쁘시지만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네. 9시 뉴스를 진행하게 되시면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거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얼마나 기뻤을까. 너무 늦지 않게 이제 꿈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네.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영예스럽기는 했는데요. 또 이제 9시 뉴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만큼 너무 이제 부담과 중압감이 컸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돌아보고 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뉴스 홀릭, 그러니까 뉴스에 완전히 빠져 살았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같이 보도국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경우는 이제 직접 취재한 내용을 전달을 하거나 평소에 이제 취재 경험이 많다 보니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은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아침부터 9시 생방 들어가기 직전까지 매 시간대별 뉴스를 듣고 읽고 또 다른 앵커들의 뉴스를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그 뉴스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군분투를 아,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네,
사실요 뉴스가 아나운서한테 제일 기본이라고 하지만 그 기본이 제일 어렵잖아요. 저희가 이제 선배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뉴스를 잘해야 모든 방송을 맞아요. 그렇지, 맞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입사했을 때 뉴스 제일 잘하는 선배니까 따라해라. 맞아요. 이런 거 제일 많이 이럴 때는 선배가 좋네요. 방수경을 따라해야 된다. 네, 칭찬도 받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뉴스 진행하면서 너무나게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뉴스 진행자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중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앵커들은 사실 뉴스도 진행하지만 이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개표 방송을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선거가 워낙에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인데다가 이제 후보자들의 당락이 결정될 때까지 그 수치를 매 시각 정확하게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앵커들 입장에서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방송인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개표 방송을 진행하다가 이제 A 후보와 B 후보를 언급하면서 이제 한 후보의 이름을 얘기할 때 상대적으로 표정이 더 밝았다고. 그 표정을 보니까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다고 항의 전화를 하시고 어머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계셨어요. 맞아. 네. 아니 네. 표정을 그분이 보시고서 표정을 보시고? 아니 그런데 A 후보와 B 후보를 얘기할 때 A 후보는 이렇습니다. B 후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정을 뭐 극명하게 하는 표현하지는 경우가 않으셨을 사실은 텐데.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랬을 텐데. 근데 그 시청자는 네. 그걸 느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너무 애매한데요? 아주 미묘한 네. 거에도 아주 미묘한 거 느낌을 다들 이제 받으시는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시사나 보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용이 민감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감정을 자제하고 담백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특히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A 후보, B 후보의 그 소개하는 멘트 길이까지 맞추고 또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을 때는 질문의 개수나 그 후보에 대해서 할애하는 시간까지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그렇죠. 보통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어이없는 경우였지만 그러네. 그럼에도 이제 뉴스 진행자가 뉴스를 진행할 때 그리고 어떤 보도 프로를 할 때 이 표정 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도 얼마나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또 배우게 해준 그런 경험이었죠. 네네. 그리고 뉴스만큼이나 제가 방송에 그 큰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해준 프로그램이 바로 VJ 특공대입니다. 네, VJ 특공대 많이들 특공대. 보셨죠? 정말 많이 봤죠. 네네네. 우리가 웬만한 맛집은 VJ 특공대 보고 찾아갔어요. 그 시절 네네. 맞아. 네. 정말 아, 화제의 진짜 프로 최고의 VJ 특공대 프로였지. 우리 황수경 선배님이 진행했을 때 그 영상 저희가 볼까요? 있어요. 오, 아, 네네.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네. 네. 3월이 시작됐습니다. 입학이다, 첫 출근이다 해서 옷차림에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텐데요. 가족들과의 시간보다 낚시가 지금이 더 더 젊어 좋다는 보이시는 그러니까 그러네요. 남편들로 그러네요. 가득한 비닐하우스 낚시터. 그곳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VJ 특공대가 찾아가 봤습니다. 하나의 보나로 자리 잡길 기대해본다. 네, 강태공들의 정성이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번 주말부터 야외 낚시터 시즌이 시작된다고 하죠. 이 낚시를 즐기는 남편을 둔 가정에서는 남편 얼굴 보기 또 아이들은 아빠 얼굴 보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요거. 정말 옛날 하면 민망하네요. 진짜요. 네네. 아니 근데 정말 잘 봤습니다. 저희가 개그 콘서트에서 네. 이 유행어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네, 제가 아나운서 중에는 유일하게 유행어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시죠? 근데 사실 이 유행어가 탄생하게 된 데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지만 당시의 VJ 특공대는 그야말로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게 속도감이 넘치는 그런 맞아요. 고양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현장을 정말 발빠르게 취재해서 편집도 막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하고 이 내레이션 들으셨지만 이제 성우의 더빙까지 박진감 넘치게 녹음을 합니다. 근데 매주 너무나 핫한 내용들을 담아내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VJ 특공대를 녹화할 때는 그 영상이 계속 촬영되고 편집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리가 MC 안 됐구나. 멘트만 이제 떠야 하는 녹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상을 보고 마무리 멘트를 했으면 제가 그 분위기에 맞게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영상을 안 봤는데 본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제 과장되게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나올 어쩔 수 수밖에 없어. 없었던 거죠. 그거였구나. 완전히 과장되고 오버된 분위기. 네, 네.
네. 네, 잘 봤습니다. 이거예요. 예. 이 그랬구나. VJ 특공대는 사실 시청률이 막 30%를 그래요, 오가는 맞아요.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KBS를 먹여 살리는 효자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사실 VJ 특공대는 저에게 있어서도 여러모로 이제 효자 프로그램입니다. 뭐 방송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도 됐지만 무엇보다 이제 정말 딱딱하고 정형화된 그런 뉴스 앵커의 이미지를 좀 내려놓게 해준 프로여서 지금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네. 네. 근데 VJ 특공대를 한 몇 년 진행하셨죠? 꽤 저는 오래 하셨어요. 4년 정도. 오. 4년 진행하셨죠. 아니. 사실 황수경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맡으면 그 프로그램이 떠요. 아, 그러니까. 맞아. 예전에 다 그런 얘기 많이 그랬네, 했거든요. 그랬네. 아니 그리고 황수영 선배님 하면은 네. 진짜 오래 진행한 거 있잖아요. 네. 모두가 그냥 기억하는 어. 열린 음악회도 그렇죠. 그렇게 오래 그렇죠. 진행하고 정말 저의 인생과도 같은 프로그램이 바로 열린음악회인데요. 제가 이제 17년을 진행하면서 이제 최장수 MC라는 그런 영예로운 타이틀을 갖게 되긴 했지만 사실 시작은 이 대형 쇼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몰라서 너무나 난감했던 그런 프로예요. 일단은 시선 처리부터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뉴스나 VJ 특공대는 정면에 있는 카메라만 응시하면 되는데 이제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청중들을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TV를 지켜보실 시청자들을 고려해서 정면의 카메라만 응시해야 하는지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가 열린음악회를 대본을 외워서 본 걸로 조금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아니, 진짜 네네. 황수경 선배 조사 하나까지 다 외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아니 있었거든요. 근데 열린 음악회 대본을 다 외울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네. 그걸 왜 외우신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사실은 열린음악회를 하면서 이렇게 청중들과 이제 아이 컨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열린음악회 이제 1시간 정도 진행되는 프로에 MC가 등장하는 횟수는 많아야 한 5-6번 정도인데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대본을 보기 위해서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싶지가 이제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진행을 하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이제 음악을 듣고 우리 청중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감상을 하고 계시는지 표정을 보고 읽어내야 제가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네. 멘트로 분위기도 살리고 아. 이제 다음 무대까지가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청중과 호흡하는 진행 그런 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요. 네. 저희도 열심히 그래서.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음. 황수경 선배는 첫 열린음악회 진행했을 때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기억나세요? 네, 네. 저희가 그 기억나는 걸 또 어머, 다시 한번 그 영상으로 정말? 소환했습니다. 기억 안 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함께 보셔야 보시겠습니다.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 KBS 가을 프로 개편과 함께 오늘부터 새롭게 열린음악회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네요. 우리 해군이 아이고. 통영 상륙 작전을 성공리에 끝마치자 이 작전을 취재하러 왔던 뉴욕타임스의 한 특파원이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번 신사는 이렇게 귀신도 잡을 정도로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좋은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 해군 장병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해군 장병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무대입니다. 이야. 다만 대본을 첫 외우고. 방송 때부터 비가 많이 내렸던 거고. 아이고. 첫 방송을 폭우 속에 시작했어요. 와. 아이고, 정말 내린 것 세상에나. 같아요. 그래도 그냥 이거는 상서로운 비일 것이다 하고 이제 자기 그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게 시작을 현실이 했었죠. 됐네요. 네, 근데 그 예전 화면이 더 노안이네요. 제가 그렇죠. 지금. 본인도 느끼셨죠?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런 아니 거죠. 근데 저렇게 비가 오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야외 무대는 돌발 상황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외 무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비가 오거나 폭우나 폭염 같은 악천후일 때가 굉장히 이제 공연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열린음악회 800회 특집도 사실 폭우 속에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오. 사실 비가 와도 이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연은 이제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 근데 사실 어려움이 많죠. 네. 사실 뭐 객석에 앉아 계신 청중들께서는 우비를 입고 관람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쵸. 불편함이 많으시고 또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의상도 적고 이제 무대도 미끄러워지니까 조심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각별히 조심하고 이제 그때 무대에 정말 우아하게 그리고 멋지게 등장을 하다가 그야말로 드레스를 입은 채로 뒤로 벌러덩 게 넘어졌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냥 어머나.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냥 나자빠지다 아, 이런 그 정도. 네네. 황수경 아나운서가 네, 그랬다고요? 네. 맞아빠졌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부끄럽고 뭐 아픈 거는 생각할 새도 없이 이걸 빨리 일어나서 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치. 정말
청중들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던지 그야말로 박장대소. 제가 열린음악회를 진행한 이래 가장 큰 웃음을 선사했던 그래요?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가끔은 종종 넘어져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아유, 그래도 안 네. 다치셔서 천만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네, 네, 했었습니다. 사실 우아함의 상징이시잖아요. 아나운서 중에 드레스가 가장 잘 어울리는 맞아요. 여인인데 네. 심지어 만삭일 때도 그러니까. 만삭? 만삭 드레스. 그렇죠. 여기 뭐 그 다산의 상징인 우리 김지선 씨도 네. 나와 계시지만 저도 열린음악회를 진행하면서 아이 둘을 출산을 했는데요. 네. 이제 두 아이 모두 이제 출산 예정일이 임박해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오. 이제 뭐 만삭대의 모습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회 중간에 혹시 산통이 오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사실 뭐 사진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제작진들이 그 부른 배를 꽃으로 가려주셨고. 네. 아, 예. 근데 드레스는 또 맞는 게 없어서 뒤쪽을 다 터서 입었습니다. 편하게. 네.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무대 중앙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부른 배를 이렇게 부여잡고 이렇게 아, 나가서 그 이제 정도. 인터뷰를 하면 정말로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셨던 야. 네, 그런 감동적인 또 기억을 이야. 갖고 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도 열린음악회를 출연하셔서 도합 17년을 진행을 하셨단 네, 말이죠. 네, 했습니다. 대단하세요. 근데 그렇게 17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를 내려놓고 KBS를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사실은 KBS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떠난 후에 이 채널 9번을 아예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시기도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래요? 리모컨을 돌리다가 채널 9번이 걸릴까 봐 냉큼 이렇게 넘어갔던. 네, 근데 저도 이제 22년을 같은 자리에서 이제 발전 없이 계속 안정만 추구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때로는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무슨 자괴감도 말씀이에요. 들어서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떠나고 보니까 사실 KBS 안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혹독하고 냉혹한 세상 이치도 많이 배우게 됐고요. 또 제가 스스로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방송 대본을 미리 받고 다 숙지를 해야 이게 마음이 편하게 네. 방송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어디 프로그램이 그런가요? 그 대본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즐거워야 할 예능에 걱정을 한가득 안고 이제 출연했던 적도 많고 또 열린음악회를 오래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사실은 음악회 무대에서 제가 노래를 했던 경험은 없는데 아, 네. 예. 또 프리라는 이유로 안 되는 노래를 방송에 나가서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제가 갇혀 있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KBS 안에서의 22년은 제가 아나운서로서 성장하고 발전해간 시간이었다면 밖에서의 10년은 제가 인간으로 성숙해간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찾는 모든 자리에서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은 이 KBS 안에서 갈고 닦아진 것이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네. 그 끝으로 저는 이게 방송이나 어떤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저 자신에게 너그러웠던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자책을 했죠. 왜 그거밖에 못했을까? 어머나. 근데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은 좀 즐기면서 아, 재밌게 네.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뭐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대본도 다 못 외울 수 있고 뭐 실수도 하고 빈틈도 많이 생기겠지만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지만 이 KBS 안에서 쌓아갔던 만들어졌던 그런 안정감과 신뢰감은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래 남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